왕릉 제의와 풍수설계입니다. 풍수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의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왕릉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묘지 전체는 왕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왕릉을 알아보므로 여타의 묘지들도 그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수 설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풍수 설계는 장래의 발생으로부터 풍수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가 끝나면 묘지를 만들고요. 묘지 공사가 끝나면 그를 기준으로 제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드려 보기로 할게요. 장래는 대한민국 땅에서의 장래가 기준되는 것이고, 풍수도 대한민국의 땅에서의 풍수고, 묘지도 그러하고 제향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국토주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주권에서 장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풍수와 연결되겠죠. 이때 풍수에서는 설계를 해야지 됩니다. 왜? 왕의 장래인지 백성의 장래인지에 따라 입지 선정의 기준도 틀려지고 입지를 면적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설계 시 그런 부분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한 다음 묘지공사를 하죠. 그 묘지공사를 기준으로 제향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 또 다른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풍수 설계에 따라 왕의 묘지라고 해보자고요. 왕의 묘지로서 풍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풍수 지리가 원하는 그 조건에 갖추어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장이구두를 구성할 때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구성해야 됩니다. 이때 출상하여 묘지로 합체시킬 때 묘지 시스템 속에 풍수지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춘 장이구가 고인 몸체와 함께 묘지에서 합체되죠. 그래서 묘지에서 고인 몸체가 누우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기를 고정시킵니다. 이때 이기를 고정시키는 것은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었다. 북도 남쪽이다. 북자 남양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묘지에서 고정이 되면 그를 기준으로 제향을 하는 거예요. 자방 몸체가 기준되고 서방 가뭉이 기준되어 제향을 하는 것이다. 그런 구로 국토주권에서 장래가 발생했고 그 장래에 발생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구들은 풍수지리가 원하는,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장구를 갖춰 묘지에 합체되고 그 합체될 때의 그 기준에 따라 이기가 고정되어 그를 근거로 제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의를 진행해 보자고요. 단계별로 절차별로 고인을 묘지에 고정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국토주권에서 장래가 발생했고 장래 발생 시 장구는 풍수지리가 원하는 것이 갖추어 조건에 갖추어 묘지에 합체되었고 그 묘지에 합체되어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고정시킴으로써 제향을 성립케 했다. 그러면 제향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에 여기 보시면 재단이 보이죠?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재단이 있어요. 여기에 재단이 있어요. 이 지점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보이죠? 그럼 고인 몸체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재단 위에 고인 몸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당에서 제의를 할 때도 고인 몸체까지 영자를 뽑아 올립니다. 영자 다리가 그래서 기른 거예요. 이렇게 고인 몸체는 제상 위에 있죠. 고인 몸체가 여기가 묘지 본분이에요. 능침 영역.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는 능침 영역이죠. 고인은 제상이 이쯤에 있다면 고인은 제상보다 높은 이 지점쯤에 누워 계신다. 제상보다 상회한다. 그 부분은 풍수지리 관점. 고인 몸체는 북자, 남양, N이 기준된다. 북자, 남양, N이 기준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묘제는 왕릉묘제, 왕릉재앙을 포함해서 몸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곳에서의 제상은 몸체를 기준하는 게요. 몸체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당은 가문 혼백이 기준되지만 이곳에서는 몸체가 기준돼요. 혼이 기준되는 것과 몸체가 기준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곳은 몸체가 기준되어 이 제각은 몸체를 기준으로 해서 몸체가 누워 계신 발 하단부에 제각을 놓습니다. 이때 왕이 누워 계신 후면 북자 N 지점의 능침분보다 제상을 낮춰 몸체를 상위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단차를 발생시켜요. 단차는 그래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단차가 있죠, 이렇게. 왜? 단차가 없다면 고인 몸체가 제상보다 상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왕릉 제의가 성립될 수 없죠. 그 존엄한 몸체가 제상보다 위에 가도록 하려니까 이 단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차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제의를 성립시키느냐? 그때는 상징 단차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능침 가보시면 계를 나누죠. 상계, 중계, 하계. 장대색을 통해서 상징 단차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왕이 누워있는 제1계, 3계와 신하석이 있는 2계, 3계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계를 나눈다는 것은 존엄 영역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하물며 재관이 산자가 죽은 자에게 제의를 하는데 그 단차 없이 똑같은 영역에서 한다면 하늘인지 땅인지 저승인지 이승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차를 발생시킨다 라는 점까지 일단 말씀드리면서 N이 기준이 된다. 고인 몸체의 재앙은 묘제는 N이 기준이 된다. 이곳에서 이렇게 N이 고정되게 눕혀드린 것은 집에 가서 기재사를 하던 사당대를 하던 여기서 고정되고 기준되었다는 그 대전제하에 여타의 제의도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는 몸체의 기준, 풍수,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왕릉 시설에서 북좌의 가문 구조 다음으로 또 무엇이 강조되었느냐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왕릉에는 사찰처럼 똑같은 구조의 제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 제각은 고인 몸체를 기준하여 제상을 놓도록 이렇게 설계된 거죠. 고인 몸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 해서 여기 예감이 있어요. 소전대. 왕릉 재향에서도 그 소전의식을 합니다. 여기서. 재향 중에 소전의식을 해요. 이곳에서의 의식은 사찰이나 왕릉이나
서방을 감흥토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방은 몸체를 기준하는 거고 자방은 몸체를 기준하는 구조고 서방은 제가 잘못 용어를 적용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용어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서방 감흥이라고. 저는 풍수지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풍수 설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에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그냥 서방 감흥이라고 했어요.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중간적 어정쩡한 애매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서방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강, 이 서방. 여기는 북방, N 지점의 북방. 이곳은 이런 지점의 서방이죠. 북방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고 서방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데 북방으로 향하는 노선이 1번이고 서방으로 향하는 노선이 2번이다. 2번. 이런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예요. 제향의 전체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이런 구조가 성립토록 왕릉 제2가 성립토록 풍수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풍수지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수사가 고인이 누워 계신 능침 영역이라고 하죠. 이 영역만 생각하며 입지를 선정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왕릉 입지이기 때문에 전체 제한 공간 아니면 출입 공간 이런 영역까지를 전체를 생각하며 입지를 선정해야 되느냐는 답이 뻔한 거죠. 적어도 왕릉 입지를 선정하는 풍수지리사라면 왕릉 면적에서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며 입지를 넉넉하게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 터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향시설이든 아니면 출입시설이든 다 풍수지리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사는 일반 묘지일 때 아니면 4대 묘지일 때 왕릉 묘지일 때 어떻게 입지를 선정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내가 잡는 입지에는 단차를 발생시켜 정자각을 놔야지 되고 재상을 놓고 야감을 설치해서 제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에 나는 이런 단차도 가능하고 제향시설도 가능하고 홍산물 금천고까지 가능한 부분을 살펴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제향 구조를 풍수지리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홍살문 설치하고 금천교 설치하고 신도 쭉 놓고 요새는 향도라고 하죠. 신도 쭉 놓고 이런 전체적인 배치 상설을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며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1박 2일 왕릉 제향에 다녀왔어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제 사진을, 제 자료를,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남의 사진, 남의 자료, 기동량으로 설명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오로지 저는 이번에는 풍수지리 입장에서 내가 풍수사이다. 나는 여기 직관이다. 라는 입장에서 제향을 참관했습니다. 그 부분 제 눈과 가슴과 마음으로 담아온 그 자료를 통해 소개해드리면서 풍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자료로 가보자고요. 네, 다음 자료로 가보자고요.
다음 자료 사진이에요. 이 부분은 절집 자료입니다. 절집에 의각이 있어요. 의식을 진행하는 의각이 N이라 생각해보자. 왕릉의 정자각이 N인 것처럼 이것도 절집에서는 몸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고 제예요, 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여기 제라고 했죠, 제. 이 제입니다, 제. 재계할 제자. 어쨌든 그 의식을 진행하는 본각이 있어요. 이곳을 N이라고 합니다. 절집도 똑같아요. 왕릉의 정자각처럼 N각 기준 서방에 왕릉의 예감같이 왕릉의 소전대같이 소전대가 있어요. 이 부분 왕릉의 N은 N 지점으로 향하고 왕릉의 경우 말하는 거예요. 왕릉의 소전대는 서방으로 향하여 1, 2번이 있었는데 이렇게 1, 2번이 있었는데 왕릉의 경우 가문 경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절집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소전대를 통해서 이렇게 서방으로 가는 이 경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번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 제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풍수지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구조의 서방 가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방 가문은 이 지점이 돼요. 이 지점의 예감, 왕릉의 예감이나 소전대의 가문 구조.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장황하게 말하느냐? 이곳에서 풍수지리사가 사찰이나 도성, 왕릉의 입지 선정을 하고 가람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곳은 주전이요, 이곳은 명부요라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입지에서. 그래야 배치가 되잖아요. 이때 주전은 이렇게 배치하고 예감이나 소전대는 이렇게 서방에 배치하는 거다. 주전 N 기존 서방이 되는 거죠. 서북 간방일 수도 있고 서방일 수도 있고 이 N이 기준되는 거니까 주전이 기준되는 거니까 주전 기준 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 기준 이건 없는 거예요. N은 기준될 수 있어도 서방 기준 이렇게 하면 일단 이기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기를 표시할 때 북방제의 여기서 북방제의이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 이게 주전이에요. 북방이라고 이기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방 가몽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용어들은 서방이나 북방이라는 이 용어는 풍수지리를 설명드리기 위한 이기 용어거든요. 이런 구조가 절집에도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기억하셔요. 주전하고 이 부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다시 왕릉 사진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구조예요. 소전대가 여기 있고 의식용. 저는 제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왕릉 제향에서 제의 쪽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의 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풍수 설계사가 어디에 무엇을 앉히고 어디에 뭘 배치하고 일일이 다 알아야지만 풍수 지리사가 이곳에서 직관을 볼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풍수 설계라고 했어요. 풍수 제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안하지만 다시 설명드려요. 왕릉을 제의를 성립케 하려면 이 풍수 설계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관계자들 분께서 제가 왕릉 제향도 잘 모르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향의 구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제향 구조. 이 부분이 정자각이 N이에요. N. N이기 때문에 기준되는 거죠. 이 N이에요. N.
N이기 때문에 W 지점이 서방이죠. 이 서방 구조와 북방 구조, 여기 N 구조가 왕릉에 있다. 그러나 사찰 구조와 똑같다. 소전대의 위치가. 왜? 주전 기준으로 보면 똑같다. 여기 소전대가. 그러면 이런 구조를 직관이 모른다면 홍살문 위치나 아니면은 금천교, 아니면은 뭐 향로, 아니면 뭐 비가, 여러 시스템들을 모른다는 것은 일반 묘지에 와서도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 제의가 성립시킨다면 재산 기준 몸체를 어디에 눕혀드려야지 되는지까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을 풍수 설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왕릉 관계자한테 죄송스럽지만 이런 시스템의 입지 환경, 이런 구조를 설명드렸어요. 다른 사진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시설 구조에서만 북방 N 기준, 북방 경로와 서방 경로 1, 2번이 있느냐, 왕릉에서. 그럼 왕릉 제향에서 다른 것에서는 없느냐? 우리 풍수지리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까지냐? 그래서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서고 제향, 모든 제의는 서방으로 향한다. 서가 눕고, 이때 제의할 때 사실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들어볼게요. 왜 서고 동부인지 그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 N이 있어요. 통상의 이익입니다. 이때 제의는 예절이기 때문에 자연 방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제의는 예절 방위일 뿐인 거예요. 예절을 집행할 때 내가 바라보는 곳이 북쪽인 거예요. 사실은 남쪽이라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북쪽이 설정되면 남쪽이 설정되죠. 이때의 수직 개념이에요. 북남은 모든 걸 기준하는 거예요. 북남이 기준인데 동서남북이 있더라도 북남이 북쪽이 생겨난다는 건 남쪽이 생겨나죠. 이때는 수직구조예요. 항상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은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변하는 법칙도 있어요. 그것이 동서관계예요. 동서관계. 동서관계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동쪽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서쪽이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왜? 수평관계니까. 북남처럼 이렇게 수직관계면은 변할 수 없는데 얘는 수평관계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장예에서 어떤 논리가 있느냐면 사람이 죽었으므로 서방이 고한다 그거예요. 서방이 높다. 원래 살아있을 때는 동방이 높아서 동방이 양구역 했었는데 죽었으므로 서방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왜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는 것을 경험하시다가 보면 아마 이해할 줄 알아요. 이 부분이 어쩌면 여러모로 제 이야기 속에 녹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왕릉 제향에 대해 살펴보자고요. 어쨌든 죽은 사람은 가야지 돼요. 살아서 갈 수 없는 세계로 가야지 된다고요. 거기가 어디냐? 여기 묘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집이 양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묘지로 갑니다. 이 음으로. 그런데 죽었으므로 양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가야지 되는 건데. 살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살아서도 갈 수 없는 그 세계로 간다 그거예요. 그때 가는 경로가 서방을 통해 간다 그거예요. 서방을 통해 어디로? 높이. 그러니까 서고가 되는 거예요. 서고가. 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서고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서고야. 살았을 때는 동고지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왕릉재앙하고 뭔 관련이 있어? 왕릉풍수하고 뭔 관련이 있어? 다 관련이 있다니까요. 입지를 선정하는 대지관은 이 부분을 또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왕릉재앙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녹아있냐? 그 부분 살펴보자고요. 일단 서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논리는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서고라는 거.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빗대서 말할 거니까 다 제가 관찰한 내용을 듣다 보면 그래서 서고구나. 그래서 서방 정토구나. 그래서 다 서방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서방이 가문구라는 거예요. 가문구요. 제가 이 사진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했죠. 서방 가문을 향한, 그러니까 여기를 향한, 서방 가문을 향한, 여기에서 의식을 하더라도 여기를 향한, 서방 가문을 향한 왕릉제의.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무엇을 설명드리기 위해? 지금 여기 보면은 소전대 있죠? 예감, 제문이 있죠? 제물이 있죠? 아니면 제기 있죠? 이 부분 다가 어떻게 된 거냐? 얘들 다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서방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왕릉 재앙 때 모든,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왕릉 재앙에서의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가문구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구도 있어요. 이 재앙을 할 때.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하기 위한 물건만 있느냐? 그 시설이 있다고. 그 배치는 일단 기본 시설은 풍수지리사가 쫙 깔아놔야 된다고요. 빈틈없이 설계를 해야 거기서 재앙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앙을 모르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거. 어떻게 재앙을 이해 못하는데 거기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관이.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수맥이 없으니까 여기는 왕릉터입니다. 임금님 자리예요. 대왕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거기 가서 패철 놓고 여기 뭐 수고 파고 따져가면서 패철 놓고 이익이 따지고 현공 갖고 여기는 지기가 여기 기운이 인제 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예감이 소전대가 서방으로 향하도록 서방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살펴보았죠. 제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방 가서 제문을 태워요. 서방에 예감 소전대가 있고. 그러면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서고 기준으로 제물이 진설되기도 하고 그렇게 제물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럼 제기는 어떠냐? 제기도 서방을 향하도록 제기 자체 제기라는 그 용구 자체도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작이라고 있죠. 작이 술잔이라는 작이라는 거. 이 부분의 방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이곳으로 입을 대고 마시는 부분이 이곳이래요. 제가 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는 풍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에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저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작 자체도 이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 작 자체도 방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W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N 기준으로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가 서방이에요. 동도양이고 서도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죽음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음이 되는 거예요. 동방인데 음이 됐어요. 이곳이 서방에 이 자계는 용상이 있어요. 용상이 서방에, 동방에는 없고 이 용상이 서방을 향해야지 된다. 그러면 왜 죄다 불교도 정토마저 이곳에 있다고 하고 죽었으니 서방이 고라고 하면서 왕의 재앙의 때까지 서방을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돼요. 풍수지관은. 예,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왕릉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약간씩 중복되고 길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왕릉으로 왔어요. 이곳이 소전대 예감이에요. 여기 의식용. 이곳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릅니다. 젓가락으로 아마 충문을 집어서 소전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으로 집는다는 것이 예절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왕릉 제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시스템으로 이곳에 예감 소전대가 있어요. 사찰의 소전대와 위치 방위가 다 같고 이곳은 N 기준 N이에요. N. 시설이 N이에요. 제사상이 N이에요. 이때는 왕의 몸체 N을 기준해서 의식을 했지만 이 의식을 최종적으로 어딘가 알리는 가문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곳 자체가 W가 되고 여기서 W는 N 지점 W인 거예요. N 지점 이곳이 서방이 되는 겁니다. N 지점 이곳이 N 지점이죠. 이곳에서 제향을 하죠. N 지점 서방에 가뭄시설이 있다. 이 가뭄시설은 좀 전에 제향의 가뭄구조를 보셨잖아요. 제기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에서도 그렇게 연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곳을 향하고 있다. 이 부분을 풍수지리사가 이해할 때만 왕릉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똑같이 현대사회로 바꿔보자고요. 대통령 입지를 선정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모르면 할 수 있겠어요? 단차가 뭔지, 재상이 뭔지 이 개념을 모르면은 또 내 대통령의 제의가 뭔지 모르면은 대통령 입지 선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 더 축소해서 동네 아저씨 산소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지를 선정한다고. 동네 아저씨 묘지도 있을 건 다 있어야죠. 구색 다 갖춰져야죠. 면적만 작을 뿐 구색 갖춰져야 된다고요. 그때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최신식 묘지로 가보자고요. 단대장이나 평장, 수목장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거기도 디자인만 틀리고 규모만 작을 뿐이지 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구조, N 구조, 이 N 구조, 또 W 구조,
이 부분을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모른다면 왕릉뿐만 아니라 동네 아저씨 묘지의 수목장이나 평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무자비하게 건설되는 수목장, 평장, 잔디장 있잖아요. 거짐 절반 이상은 개판입니다. 입지로부터 토목 설계해서 시설을 그곳에 뭔가 돌이 올라가든 아니면 뭐 표석이 올라가든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나무가 심어지든 죄다 개판입니다. 제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의가 성립이 안 되느냐는 이 기본이 여기 왕릉이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 구조를 이해 못하는 가운데 평장하고 수목장하고 잔디장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 설명이 미흡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N 구조가 있고 W 구조가 있다. 이 부분 자료를 다각적인 관찰을 통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할 거예요. 왜 예감이 이쪽에 있잖아요. 절직가문 소전대가 여기에 있잖아요. 서북 간방 서방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충문을 태우잖아요. 조선시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2023년 01월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풍수 설계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 관점, 재향에 대해서 제가 재향의 절체나 뭐 의식이나 이건 저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그런 재구 같은 걸, 재물 같은 것을 비교해서 풍수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왕릉 재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건 아니라는 점 혹시 제의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가 어설펐다면 널리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풍수 설계사, 요즘 용어로 지관이 되겠죠. 지관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여기 가서 어떤 지관이 패철 가지고 이 자리에서 패철 가지고 수매가 없네. 그럼 여기 자리 좋네. 이렇게 말하면 개판디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가 있어야 여기 자리 좋아. 이렇게 말해도 개판디고 여기 가서 대도 함께 패철 놓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해도 개판디고 여기 가서 현공 이야기해도 개판되는 거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풍수만 얘기하면 일단 안 돼요. 그 이해 자체가 안 돼요. 현장이 없이 풍수만 이야기하면 저 문서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저도 이풍수 저 풍수 공부하면서 간산 많이 댕기면 이 풍수는 이래서 이렇다 하고 저 풍수는 저래서 저렇다 하고 똑같은 상황을 그래서 그 풍수 얘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단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설명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문서가 좋다는 거예요. 좋지 나쁜지 도 모르면서 그냥 문서만 갖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거리가 10년을 떠들어도 안 될 만큼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눈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왕릉 재향도 제가 직접 갔어요. 직접 1박 2일로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분들께 왜 풍수 설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몰라서 갔느냐? 알면서도 이런 저의 수고와 노력이 풍수 지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소개해드렸어요.